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예,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단한 와중에도 일들이 많네요. 잘 지내고 계셨죠? 음, 네.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의 네. 사랑, 나의 TV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TV가 없이 어떡하시려고 해요? 아직 없는 건 아닌데 네.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한부 아, 인생이라고나 할까요? TV도 바이러스 걸렸나? 왜 그러지? 한쪽 화면이 검게 끼더니 네. 그다음에 막 이상한 줄이 올라가더니 소리가 쪼개지기 시작하며 올해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리했나 근데 본데요, TV가? 워낙 오래되긴 했어요. 한 아, 10년 그래요? 됐거든요. 아, 근데 참 속상하네요. 근데 네.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런 네. 상황이 전에 소니 TV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것도 네.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네, 네. 이제 어느 날 소리만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 라디오인데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TV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신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저희 TV도 요즘에 좀 무리를 하고 있어서 낮에는 그래도 쉬게 놔두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니스 씨는 별일 없어요? 저도 별일 없고요. 요즘에는 코비드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왜 여기는 얼전트 케어라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보통은 예약을 하고 가는데 음, 그냥 너무 급해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병원 체계가 얼마 전부터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랑 아니면은 저희 집 밖에 무슨 테스트 트럭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네. 땡스기빙 때문에 그 예. 지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굉장히 그럴 많이 수밖에 없죠. 움직였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연말이라고 또 어딜 갈 것 같은데 사람들이 큰일이에요. 근데 네, 지금 하는 테스트가 네, 바로 그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말해주는 테스트래요. 음, 레피드 테스트라고. 음,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약간 오진의 확률도 있긴 한데 음, 만약에 자기가 걸렸다 이러면 음, 그 사람이 빨리 자가 격리를 해가지고 음, 싸돌아다니지 않고 음,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피드 테스트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나요, 그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쨌든 테스트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좀 뭐 양성이면 알아서 음, 타인들 안 만나고 이러면 그래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러게. 뭐 미국 언제나 지금 계속 1년 내내 1등이어서 진짜로 예, 1등을 계속 달리고 있죠. 네. 이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뭡니까? 네. 예, 그 와중에 또 영화계에서는 큰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뭐 연말에 조커 노릇을 하고 있는 조커를 만든 제작사가 아니군요. 배급사군요. 워너 브라더스의 큰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너브라더스가 지난달 말인가요? 네. 31일쯤 발표를 한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네. 2021년 개봉을 계획하고 있었던 17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전체 다 입장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동시에 소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뭐 지금 시대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냐고 그냥 얼핏 들으면 그럴 음,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극장에는 소위 홀드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극장 독점권을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음, 그래서 보통 극장 개봉하면은 3달 뒤에서야 비디오로 보거나 이랬었잖아요. 음, 근데 뭐 이거 그냥 무시하겠다는 거고 음, 이거 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극장에서 안 틀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저는 거기서 좀 너무 업계를 넘어섰다.
이제 니네가 우위에 있다고 막 휘두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행동이 너무 이해가 저는 안 돼요. 네. 앞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구는지 필요 없다는 거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네. 이 지금 원더우먼 1984 얘기 나왔을 때도 원더우먼이 이런 식으로 개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 경우는 AMC랑 상의를 해서 원더우먼 1984만 그렇게 특별하게 개봉하는 거에 동의를 한 거였어요, AMC가. 네네. 극장 체인이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발표를 한 거였죠. 그리고 뭐 그쪽 사람들이랑 연락을 안 한 것은 물론이고 이 영화 개봉 예정인 그 영화 관계자들 있잖아요. 뭐 감독이나 배우나 뭐 같이 공동 투자한 프로듀싱 컴퍼니나 이런 데에도 막판에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했대요. 거의 뭐 동의는 전혀 받지 않고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무슨 장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상도가 없죠?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이랑 누구가 같이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아니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은. 그럴 거면은 같은 플랫폼이면 HBO 맥스보다 훨씬 구독자 많은 넷플릭스 가지 HBO 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감독이나 배우 중에서는 이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퍼센티지로 자기네들이 추가로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 개런티를 낮춰서 받고 네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소송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에 몰아서 그 돈을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정은 해야지 되겠지만 목돈이 나가는 거죠. 소송이 시작되지 않았나요? 소송 준비 중이라고 얘기가 나온 게 레전더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공동 투자를 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듄하고 드니 빌네브 감독의 작품이죠. 그리고 가질라 vs 콩이라는 영화, 두 영화에 공동 투자를 했는데, 이 레전더리 쪽에서 훨씬 더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쪽에도 동의를 안 받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큰 극장 체인인 AMC 측에서도 이제 황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는 했었는데, 원더우먼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한 작품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지, 뭐 1년 내내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최근에 또 들은 소식에 따르면은 내년 초죠, 2021년 1월부터 운영을 중단을 한다고 그래요, AMC에서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이게 그 파산 신청을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기간을 두고 재정비를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는 상태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볼 때 그런 식으로 냈던 그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펀딩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거기 관련해서. 그래서 AMC도 1월에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11월에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공연계에서 연방정부한테 이제 지원금을 좀 마련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극장도 포함을 했대요. 그래서 뭐 또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지원금 법안을 발의한 상원의원한테 감사 편지도 보내고 뭐 그래. 근데 뭐 지금 당장 결정될 그 보조금 법안은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거든요. 솔직히 지금 미국 돌아가는 상태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신경 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장이 망하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무슨 지금 생계가 더 중요한 상황이어서 뭐 극장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망할 경우에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쪽만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또 약간 근거가 좀 부족하달까요? 그래서 뭐 이런 상태로 또 산업이 변화하게 되면 극장은 더더욱 입지가 약해지겠죠.
네.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 수 줄어드는 건 확실하고, 근데 이 줄어드는 데에서 큰 영화들을 틀어야지 돈을 벌 거잖아요. 그렇죠. 작은 영화들이나 이제 독립 영화들은 거의 극장에서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극장이 어떤 여유 있는 사람들의 작은 문화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중 문화가 아니고 극장을 운영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지불을 또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웬만큼 이제 뭐 시간과 재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또 하는 일도 이런 쪽이니까 1년에 보는 영화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미국 안에서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횟수는 5회가 넘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방향으로 어차피 가기는 갈 것 같은데 이제 시기가 확 당겨진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그것도 동의도 없이 혼자 살겠다고 이러는 행동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저는 뭐 워너가 그거 발표하는 순간 아 이제 진짜 극장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블록버스터들을 이제 집에서 볼 수 있고 그 판단은 더 이상 극장이 돈벌이가 안 된다는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벌이가 안 되는데 굳이 거기서 영화를 틀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산업이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방식으로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화내는 거는 이런 일리가 조금 있기도 한데 여기에 대해서 또 화내는 감독이 2명이 있어요. 바로 튀어나오신. 네, 테넷을 감독을 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하고 그리고 듄을 감독한 드니 빌네브 감독인데요. 저는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다 그러니까 합의를 거쳐서 이끌어낸 어떤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진짜 그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도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결정을 워너브라더스가 내리게 된데 크게 공헌을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넷이 올해 뭔가 큰 희망이 되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구원자가 되지 못했죠. 전혀 못됐죠. 근데 저도 어떻게 보기는 봤거든요, 테넷을. 아, 그러셨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왜지? 어떻게 보신 거예요? 네,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거는 조금 이걸로 돈 못 벌거든요. 그냥 봐도 이건 돈 벌 영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로 돈 벌자고 다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할 정도. 이런 영화인데 이거 극장에서 틀겠다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렇게 난리를 쳤지.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해가지고 그 팬데믹 중에 오픈을 한 거잖아요. 9월 달에. 완전 많이 봐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주정부들에서 이 영화 틀겠다고 극장 허용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사람 갔어? 안 갔잖아. 그러면은 이 영화 믿고선 오픈했던 극장들은 돈 벌었냐고. 아니 돈 까먹었거든요. 그 영화 때문에 오픈을 하느라고 그 큰 극장 돌리는데 사람들 안 오지. 근데 그 스태프들 돈 줘야지. 불 켜야지. 이런 거 다 어떡하냐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AMC도 문 닫게 만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큰 공헌을 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워너브라더스를 엄청 욕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워너브라더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HBO Max라고. 그러니까 뭐 HBO 방송국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제 미국의 통신 회사인 이제 AT&T 그룹이 크게는 갖고 있는 건데 이 HBO Max 서비스가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 중에서 최악이다. 요런 이제 뭐랄까요, 디스를 한 거죠. 자기가 계속 워너브라더스에서 영화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배신을 땡긴 거죠. 근데 HBO 맥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원더우먼 1984가 4K에 돌비로 간다고 했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신선한 듯하게 보도를 냈는데 아니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이봐요. 자랑할 일이 아니야. 당연한 거지. 네. 기술적 지원이 부족한 플랫폼에서 틀 생각을 하니까 뭐 약간 골이 띵했나 보죠. 네. 거기에 맞춰서 또 드니 빌네브 감독도 참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는 이 두 감독이 조금 자뻑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게 심한 감독들이잖아요. 뭐 그래도 지금 뭐 미국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감독들이니까. 글쎄요. 최고로 인기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되나요? 그 돈을 논란은... 좀 번 영화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작품성을 인정받는 그런 감독들도 아니거든요. 이 감독들은. 근데 다른 영화 잘 만드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나 스티븐 맥퀸 감독이나 다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포맷에 맞춰서 자기네들 컨텐츠 만들고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굳이 팬데믹 중에 극장에서 열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는 이 두 감독 그러면서 이거는 무슨 산업을 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원더우먼 1984 감독인 패티 젠킨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감사해 하면서 그 인사를 하는 트윗을 올리기는 했어요. 뭐 이런 결정이 되었고 자기는 뭐 긍정적으로 본다는 식의 어투였죠. 그래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결정을 제일 먼저 이게 고스란히 받게 된 게 원더우먼 1984였잖아요. 그거 발표됐을 때 저 굉장히 짜증났었거든요. 화나고. 아니 왜 하필이면 여자 주인공의 여자 감독이 한 영화를 그렇게 첫바따로 하냔 말이지. 남자 감독들한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계속 빠득빠득 우기고 있잖아. 너무 못된 것 같지 않아요? 여자가 그렇게 만만해요? 응? 뭐 몰라요. 뭐 여자라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니 뮬란도 그랬었잖아요. 뮬란도 그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못되게 구는 거를 너무 못되게 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태를 보게 기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감독이 내가 배급사에 굽히지 않겠어 뭐 이런 약간 뭐 입장을 보여주는 걸까요? 저 그 와중에 또 HBO Max에서 프리 트라이얼 할 수 있는 공짜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원더우먼 1984를 보려면은 그냥 한 달치 14불 99전을 내야 돼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TV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HBO Max에 접속이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아 진짜요? 예. TV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면은 뭐 지금의 스마트 TV가 아니고 또 그 전 세대의 TV인 경우에는 그 앱을 돌릴 수 있는 장치를 따로 구비를 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로쿠나 뭐 크롬캐스트나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대다수의 TV 시청자들이 가입한 서비스가 로쿠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에는 로쿠라고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TV에서 앱으로 바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딜이 HBO하고는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로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HBO 앱이 TV에 안 떠요. 저런. 예. 그러니까 내가 HBO Max에 가입을 했다고 해도 내 TV에서는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컴퓨터로 보거나 태블릿으로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TV하고는 로쿠가 연결돼 있으면 못 보는 원더우먼은 왜 이렇게 태블릿으로 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HBO Max가 이제 그런 거 계속 따지고 있는 회사로 유명했어요. 왜냐면 가입자가 생길 때마다 돈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 시스템하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랑 아마존이랑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하기로 한 거죠. 디즈니도 그렇고. 근데 이제 HBO만 유독 딜이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영화 풀 거니까 로크한테 아마 좀 던질 것 같아요. 너네 기존의 분배 방식으로는 우리는 너네 거에 가지 않겠다. 계속 이러면서 좀 더 의수될 것 같거든요. 뭐 추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못되게 구네. 진짜 못되게 우는 것 같아요. 근데 HBO Max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좋아요. 컨텐츠는 넷플릭스보다도 훨씬 좋죠. HBO인데 예, 훌륭합니다. 근데 그 서비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서비스고 좀 넷플릭스 이런 거에 비해서 후져요. 그 내비게이션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근데 그런 데는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게 다 미국 안에서만 그러는 거잖아요. HBO Max가 네네. 미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앱 서비스니까 해외에서는 다 극장에서 개봉을 하거든요, 이 그렇죠. 영화들이. 예. 근데 뭐 안 봐도 뻔하지만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일단 넘어가면은 이거는 다 인터넷에 퍼지는 거거든요. 그날로, 그 다음 날도 아니고 그날로.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계산이 나온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네, 뭐 어쨌든 지금은 미국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죽어서 메이저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에 크게 기대고 있고 뭐 알고 보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의 경우에 네. 카피라이트 그리고 불법 복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부통령 시절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이제 미국 영화 더 공개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스튜디오들의 굉장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 헐리우드 관계자들한테 최고의 기부금을 받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원래 검사 출신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런 불법 관련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그런 면이 있어서 조금 그 바람에 욕도 먹기는 했었지만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영화사들 측에서는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죠. 네,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 당선인들입니다. 그래서 뭐 법체계는 뭐 알아서 만들어 주려나 모르겠네요. 글쎄요. 근데 뭐 미국 안에서 그걸 단속을 할 수는 있어도 뭐 세계적으로 그 놔두는 동영상을 어째 막을 거야. 얘네들이. 어쨌든 미국 시장은 크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모델 자체가 구독 모델로 넘어갔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거는 이제 중국하고 유럽이나 뭐 이런 시장이겠죠.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가 앞으로 2, 3년 안에 생길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뭐 원더우먼부터 변화를 봐야지 이게 내년 1년 안에 진짜 끝낼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모델이 될 건지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판도를 아예 가늠하기에는 2, 3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진짜 한 3년 뒤에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그런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극장을 다녔던 관객으로서 한 가지 그냥 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관객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약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영화사들이 블록버스터를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하면서 알 수 없는 그런 관객들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쓰고 얘네들을 이제 구애를 하기에 노력하고 그 관객들은 기꺼이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고 돈을 뭐 $20 막 이렇게 내고 가서 영화를 봤던 거잖아요. 그러면 관객한테 이제 고마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박스오피스 시스템이 끝나고 그냥 구독하면 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뭔가 수동적인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는 이런 존재들로 그냥 되어버릴까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조금 제가 실버 라이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 극장에서 볼 때 좀 인기 있는 영화 보러 가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랑 같이 봐야지 되는 경우 많잖아요.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뭐 좀 내 영화 감상을 방해하는 분들이 좀 있죠. 근데 이상한 방식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내내 뭐 쩝쩝거리면서 뭐를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온 연인과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리를 지른다든지 셀폰을 계속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서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극장까지 안 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약간 행복해질 수도 있을까 봐 이런 생각 잠깐 했었어요. 뭐 이제 극장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조용한 상태에서 진짜 극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닐걸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제가 아는 그런 지점에 예민한 어떤 사람은 극장을 안 가도 된다고 해서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어서.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저도 반대죠. 그런 점이 있긴 한데, 이 스트리밍에서 본 다음에, 극장에서 이건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영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극장 갔을 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랑 안 만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극장 자체가, 뭐, 지금처럼 그렇게 흥할 것 같지 않고, 좀 뭔가 특색 있는 극장만 살아남을 것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스펙타클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맥스, 아이맥스 극장 정도와 좀 굉장히 개성 있는 아트 영화관 이 정도만 살아남을 걸로 보거든요. 이 팬데믹 전에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기가 앞당겨진 거지. 그래서 또 이제 좀 안 좋은 점은, 물론 좋은 점은 극장에 접근이 좀 힘들었던 사람들조차 이제 공평하게 영화를 볼 수 있다. 뭐 가입만 하면 이런 거가 있는 반면에 극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좋은 TV를 가질 수도 없고 스피커 시스템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 영화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데 극장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뭐 자기가 알아서 그런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참 변화무쌍합니다 올해. 그러게요. 12월인데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1년이 1년 같지가 않고 한 4, 5년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까마득합니다만. 기생충 언제 상 받았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여기 상 받은 거 오래잖아요. 몇 년 된 것 같아. 제가 가끔 사람들 만나서 기생충이 올해 이제 오스카상을 받았고요. 이런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래곤 해요. 아, 그게 올해였구나. 올해였나요? 막 이러면서. 그때도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은 감독들이나 이제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고 뭐 이제 공항을 오가는 모습들이 있었죠. 아까 얘기를 할 때 워너브라더스가 내년에 개봉할 17편에 대해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랑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영화 중에서 대표적인 영화도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얘기했던 고질라 vs 콩이 있고, 그 다음에 듀운도 있지만, 그 외에도 톰 앤 제리 있잖아요. 톰과 제리. 그 애니메이션이 또 이제 실사랑 같이 섞여가지고 만든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탈 컴뱃도 있고, 컨저링이 또 나와요. The Devil Made Me Do It이라는 그 또 컨저링 버스가 또 나오는데, 유니버스가 그 영화도 있고, In the Heights도 있어요. 저는 In the Heights가 디즈니 건 줄 알았는데 워너브라더스 거더라고요. 뮤지컬이죠. 원래 이거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었는데 또 영화로 제작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이 영화도 내년에 스트리밍으로 같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Space Jam, A New Legacy 이 영화도 나와요. 언제적 영화인가요?
그리고 더 메이트릭스 4편이 나와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키아누 리브스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외에도 The Suicide Squad 있잖아요. 네. 그 영화가 또 새롭게 제작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요 영화 감독도 그닥 기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아, 저희 가오갤 감독 아닌가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맞죠, 만들었던 제임스 건이 디즈니에서 잘리고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자마자 또 디즈니에서 다시 와줘 해가지고 잠깐만 이 영화 하고 이러고선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재밌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전에 먼저 만들었던 영화에 비해서는 훨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지금 얘기해드린 영화 중에서 꼭 극장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으세요? 듄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듄은 극장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더 하이츠도 사람들이랑 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두 영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트릭스 4는 좀 약간 농담 같아가지고 제작 자체가. 뭘 또 만드나 이래서. 근데 워너브라더스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 영화 스튜디오 중에서 좀 하락세인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끝난 이후로 대체제를 못 찾아가지고 DC 유니버스도 계속 망하고 원더우먼이 살리고 논란 영화 개봉할 때마다 하나씩 기사 회생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받은 걸로 충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뮬란 그 돈 엑스트라로 더 받고선 했었잖아요. 소개를. 그런 방식이 좀 얄밉기는 해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비즈니스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를테면 물란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가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처음 시도를 한 거이기도 하고 뮬란이 그렇게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했던 거지 남자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거나 그런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처음 발을 담근다는 식으로 시도차 해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으로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소개를 하려면 엑스트라로 차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기만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웃긴 거는 디즈니가 그 다음에 이제 뮬란이 디즈니에서는 무료가 되잖아요. 네, 12월에. 그래 놓고서는 다른 데에서는 또 돈을 받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자체 뭐 익스클루시브가 아니고 아마존 이런 데서도 볼 수는 있어요. 아, 그거는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돈은 뭐 여기저기서 벌어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 실험을 거쳐서 뭐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의 올해 또 화제작이 있었잖아요. 깐에도 갔던 애니메이션 소울이 있었는데 네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푼단 말이죠. 그쵸. 뮬란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의 베이직 서브스크라이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프트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어요. 유지를 위해서 계속 새로운 컨텐츠를 내놓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HBO Ma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독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얘는 어떻게든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면 좀 큰 떡밥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떡밥에 이제 원더우먼 1984를 놓은 거라고 봅니다. 글쎄, 근데 이거를 계속 매달 14불 99전을 낼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원래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 차지를 해서 하는 게 훨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봐야지 알겠죠. 근데, 그닥 그렇게 성공적일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뭐 스트리밍 서비스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뭐 이런 넷플릭스처럼 광고 하나도 없이 한 달에 이제 15불, 10불에서 15불 정도를 책정하는 SVOD라고 부르는데요. 그거 말고 이제 광고가 등장하는
VOD 서비스가 있어요. 훌루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정작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한 서비스는 훌루예요. 거기는 시리즈가 많잖아요. TV 시리즈가. 근데 이제 광고를 봐야 되는 거죠. 가격이 싼 대신 광고를 봐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HBO Max도 여차하면 광고 넣겠죠. 네. 지금 뭐 다 초기 단계라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것 같은데, 일단 워너브라더스가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들한테 말하자면 서브스크라이브만 하면은 공짜로 이 새 영화를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올까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런 계산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O Max 구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서브스크립션을 해본 결과 HBO Max의 콘텐츠가 저와 제일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콘텐츠는 좋은 거 인정해요. 그런데 이 새로 나오는 영화 때문에 들어갔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진 않을 거라 이 얘기지. 그거는 어디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끊었다가 다시 구독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넷플릭스와 디즈니는 이 구독자 수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HBO는 진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뺏어와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사람들의 월마다의 구독료 예산이 정해져 있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아마 근데 넷플릭스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든 뺏어와야 되니까 뭐 어쨌든 뭐 처음에는 세게 지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센 강도가 워너브라더스 영화들로 될런지는 그건 저는 좀 의문이에요. 글쎄요. 근데 뭐 이거 라인업을 봤을 때 태어 안 봐도 될 영화들 많거든요. 나는 스페이스 잼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어차피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 어른들이 본다기보다는 애들 때문에 구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즈니 플러스 애들을 뺏어와야 된다면 뭐 애들 콘텐츠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글쎄요. 디즈니에서 애들을 뺏어오긴 힘들걸요. 이 스페이스 잼하고 톰 앤 제리로 뺏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벅스바니로 어떻게 미키마우스의 대적이 될런지. 글쎄요. 하여간 이 지금 시도는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또 그렇고 결국은 돈 내는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따라와 줄까요? 뭐 저는 뭐 사람들까지는 예측은 못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저의 전망으로서는 내년에 미국의 영화 시장은 스트리밍 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패턴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구독을 뭐 하나만 하겠다. 하나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두세 개를 끼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제 그런 전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지금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포기한다면 뭐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넷플릭스요, 지금은. 아, 넷플릭스? 예. 오, 무섭네. 예. 왜냐면 넷플릭스가 굉장히 뭐가 많은데 뭐가 많은 거에 비해서 열심히 보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뭘 틀면은 볼 건 있긴 한데 구태여 안 봐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 근데 그게 뭐 넷플릭스에 뭐 요번에 올라온대. 그러면 한 달 구독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쭉 볼 것 같진 않고, 내가 뭐 넷플릭스에 어떤 콘텐츠가 있다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콘텐츠를 봐야겠다 할 경우에, 그럼 뭐 한 달만 구독하고 이 콘텐츠를 보자.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만달로리안 이런 거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으니까 약간 보는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이런 거 다 있고 하니까 또 소울 푼다니까 아 그래? 뭐 약간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요. 넷플릭스의 반값이거든요. 그리고 HBO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계속 보게 돼요. 컨텐츠를 계속 보게 돼서 요즘에는 HBO 맥스를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애플 TV를 몇 달 전에 구입을 했으니까. 저는 감히 거기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애플 TV를 구입을 하면은 1년 동안 애플 TV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짜로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그래서 들어가서 봤는데 볼 게 없어. 몇 개 있긴 한데 안 땡겨요. 별로 그렇게 안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게 애플 TV하고 지금 더 피너츠죠? 스누피요? 찰리 브라운 하고 스누피 나오는 그 만화 애니메이션이 원래 그 땡스기빙 때 하고 크리스마스 때 스페셜 에피소드가 있어요. 60년대 만든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가 늘 ABC 채널에서 방송이 무료로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애플 TV 플러스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디즈니가 안 가져가고요? 그래가지고 ABC에서 안 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거를 매년 보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에피소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저는 애플 TV 때문에 여기서 볼 수는 있어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랬는데 막바지에 그 PBS 공영방송이죠, 미국에. 거기에서 틀기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땡스기빙 때 했었고, 이번 주죠. 그러니까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이번 주에 또 PBS에서 크리스마스 에피소드를 튼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이 애플 TV 플러스는 뭐 1년 지나면은 계속 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저희는 지금 아마 핸드폰 플랜에 속해 있나 아무튼 아니면 인터넷 프로모션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돈은 안 내고 보고는 있어요. 때문에 더더욱 좀 뭐 알차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계속 볼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가격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좀 싼 편이고. HBO 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 쭉 구독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끊었다가 했다가 끊었다 했다 이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연말 되니까 이런 HBO나 뭐 넷플릭스, 뭐 애플 플러스, 아마존 뭐 이런 데에서 그동안에 괜찮았었던 영화들이 다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리스트를 만들어 보긴 했었는데, 이 리스트 보니까 더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 있죠. 저는 투머치예요, 지금. 그냥 넷플릭스를 켜면 스트레스가 막 쌓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스트리밍 패티그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봐야지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뭐라 그러나요? 심각한 얘기야. 내가 막 뭔가를 밀어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숙제 막 할 일이 안 하고 막 쌓여 있는 듯한 기분이어서 좀 안 좋은 것 숙제 같아요. 안 하고서 끝까지 버팅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괴로워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는 overwhelme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압도돼서 그 양에 좀 압도돼서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이런 반발심 같은 게 좀 생겨요. 그래도 넷플릭스가 약간 두통거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나오는 그 콘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가려서 보느라고 그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콘텐츠 공예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그리고 되게 웃겼던 거는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시리즈가 뭐였는지 아세요? 뭔데요? 오피스였잖아요. 오피스랑 프렌즈. 근데 이 두 개가 넷플릭스를 떠난다는 발표가 떨어지니까 이 팬들이 굉장히 약간 힘겨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리즈를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굉장한 열성 팬들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오피스랑 프렌즈가 HBO 맥스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5달인가가 비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 프렌즈 그 세트 DVD 가격이 급등을 했었대요. 아이고. 그 DVD 플레이어 가격과 함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왜지? 왜? 중독이 되나? 근데 한국 분들은 프렌즈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영어 많이 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지는 않고 저기 BTS의 RM 아니야. 그 사람 말고도 그 90년대부터 꾸준히 그걸로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그래요? 그래서 그 영어 공부하는데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프렌즈 보면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서 못 보겠던데. 저는 프렌즈 시작할 때부터 미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안 돼요. 제이미 씨. 남들이 좋아하는 걸 좀 좋아해봐. 그래서 봤는데 별다른 내용도 없더만. 그래서 그게 매력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안 봤던 시리즈가 프렌즈하고 사인펠드를 안 봤었어요. 아피스도 안 봤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아피스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피스를 배경으로 한 건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 오피스에 일하는 사람들의 약간 세디스틱한 재미를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뭐 프렌즈나 오피스 다 좋아했었는데 그거를 제가 막 이렇게 찾아서 뭐 막 이렇게 계속 꾸준히 봐야 되는 이런 류의 시청자는 아니거든요. 그냥 기회 되면 보고 아님 말고 뭐 보면 재밌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좀 충성이 없는 그런 시청자인데 아무튼 좀 놀랬습니다. 그 드라마 시리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사랑하던 시리즈가 끝났거든요. 그 슈퍼내추럴이라는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 시리즈가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는 넷플릭스에서 전체 시리즈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슈퍼내추럴 시리즈가 넷플릭스에서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안타까운데 슈퍼내추럴이 끝났다는. 그런데 그게 또 가족을 다루는 얘기라서 제가 무척 더 좋아했었는데 이 마지막 에피소드 보면서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요, 내가 또. 그러면은 제이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즈를 계속 반복해서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반복해서는 안 보죠. 저는 한 번 봤으면 됐지, 다시 반복은 잘 안 해요. 딱 한 번 반복했던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거는 버피 더 뱀파이어 슬레이어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리즈 방송할 때도 그 본방 사수 이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리즈가 다 끝난 다음에 DVD 세트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DVD 세트 나온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몰아서 봤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잘 만든 시리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뭐 다시 본 적이 없었고 뭐 할 때 그냥 뒷배경으로 틀어놓는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내추럴 경우에는 시즌 1부터 시즌 15까지 지금 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시즌 15요? 네. 이거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뭐 중간에 제가 안 본 시즌도 있어요. 너무 얘기가 허무맹랑하게 가가지고 그랬는데 엄청난 시리즈였네요. 근데 마지막에는 다시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얘기로 마지막은 그렇게 끝을 내가지고 엄청 많이 울었죠. 그래서 이놈 자식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올리는구나 막 이랬죠. 웬만한 가족보다도 함께한 시간이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말에 한 번씩은 1시간 정도는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족만큼 정이 들 수 있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같이 봤던 시리즈이기도 해요. 가족끼리 처음에 시작할 같이 때. 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각별한 시리즈였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봤었을 때 기억도 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끝난다니까 끝나도 벌써 끝나긴 했어야지 됐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지만 이제 끝을 굉장히 잘 맺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긴 했는데 좀 허하기도 했어. 네. 없어졌다 생각하니까. 저는 그냥 뭐 나오는 사람이 잘생겼다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 봤던 기억만 납니다. 아, 처음에는 물론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라이딩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리즈는 라이딩이 좋아야지 되거든요. 아, 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막 본의 아니게 이거 약간 즉흥적으로 계획된 에피소드인데요. 네.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디 지금 스트리밍이 어느 정도로 와 있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네. 한국에도 내년에 아마 빠르면 내년에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디즈니는 오히려 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넷플릭스도 한 3년 만에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컨텐츠만 좋으면은 한국 시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애들용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애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끊임없이 또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 극장 산업은 거의 뭐 쇠퇴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번거로운 일이고 극장을 간다는 게 재밌기보다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스트리밍으로 그냥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아마존이 제일 돈을 많이 벌긴 하겠어요. 모든 플랫폼들이 아마존 클라우드에 기대에 있다고 들은 게 있어서 클라우드 산업이 번창하겠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쇼핑 쪽도 이제 밖에 나가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인터넷 쇼핑으로 돌아섰으니까 아마존이 제일 이득이 있는 거죠. 저희가 보통은 이제 영화를 소개하는 팟캐스트인데 요번에는 약간 뭐 산업 얘기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잠깐 연말에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 전 에피소드가 또 궁금하시다면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듣고 계시는 어떤 방법으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방법 외에도 기본적으로 아이튠스, 사운드 클라우드로 들으실 수 있고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트리온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면 저희 팟캐스트를 후원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뭐 질문이 있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으신 말들이 있으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계정 말씀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요, jj_popcorn_talk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앞으로 우리의 스트리밍 습관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겨울철에 특히 바이러스 지금 다시 퍼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